재발 없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서는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과 같은 큰 줄기의 원인 혈관 외에도 문제가 되는 작은 혈관까지 깨끗하게 치료해야 하는데요. 특히 무릎 아래 종아리 부위의 작은 혈관들은 신경과 가깝고 해부학적으로 복잡해 고난도의 의술이 요구되지만 다리에 불편한 증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고 연구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준 원장입니다. 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지정맥류만을 집중 진단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치료를 해오면서 병든 혈관을 뽑아내고 잘라내는 외과적 수술부터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을 접하고 시행해 왔는데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장단기 치료 경과를 살펴온 결과 저는 하나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2개 이상의 치료법을 병행하는 치료법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시행하는 하지정맥류 치료법은 레이저 정맥 폐쇄술과 초음파 유도와 혈관경화요법, 혈관경화요법을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타구니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대복제 정맥을 포함한 큰 줄기의 혈관에 레이저 정맥 폐쇄술을 시행합니다. 레이저 수술은 혈관 안에 가느다란 광섬유를 넣은 후 레이저 열로 정맥을 폐쇄해 체내에 흡수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생각하시기에 혈관을 태우는 것보다 아예 혈관을 뽑아내는 게 더 확실하게 혈관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레이저 수술보다 외과적 수술에서 조금 더 재발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관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주변 조직에 자극이 가해지는데 자극을 받은 부위에서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수술은 외과적 수술을 대체하는 최소 침습적 치료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법입니다. 또 유럽 혈관학회, 미국 학회 치료 가이드라인 역시 레이저 고주파와 같은 열 치료 방법을 대복제 정맥 치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금부터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소복제 정맥은 신경과 가깝기 때문에 레이저와 같은 열 치료 시 감각 이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혈관학회에서는 소복제 정맥 치료에서 UGFS, 초음파 유도와 혈관경화요법이 열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UGFS는 초음파를 보면서 거품 형태의 혈관경화제 약물을 주사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든 후 체내에 서서히 흡수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저 역시 신경과 가까워 치료에 주의가 필요한 소복제 정맥 부위에 UGFS를 주로 시행합니다. 재발 없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서는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과 같은 큰 줄기의 원인 혈관 외에도 문제가 되는 작은 혈관까지 깨끗하게 치료해야 하는데요. 특히 무릎 아래 종아리 부위의 작은 혈관들은 신경과 가깝고 해부학적으로 복잡해 고난도의 의술이 요구되지만 다리에 불편한 증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혈관에는 레이저 치료보다 혈관의 크기에 따라 적합한 농도와 양을 주사하는 UGFS가 효과적입니다. 물론 모든 UGFS 시술에서는 체내 주입되는 혈관경화제의 농도와 양을 확인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약물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UGFS 시술에서 혈관경화제 안전기준의 10에서 15% 미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수술과 UGFS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정맥류 원인혈관과 작은 문제혈관의 치료가 끝난다면 마지막으로 피부 겉으로 보이는 실핏줄을 혈관경화요법으로 치료합니다. 치료 후에는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과 걷기 운동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후 치료된 혈관은 서서히 체내에 흡수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지정맥류 병행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시행하는 치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
병력, 혈관의 위치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고 모든 수술 및 시술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치료를 고려 중이시라면 사전에 전문의와의 철저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